네, 저희 쿠가츠 머신러닝 탑다운 세션 3주차 이제 녹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차도 제가 녹화를 해놨는데 3주차 녹화 영상 올리면서 같이 못 보신 분들이나 복습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올려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이제 데이콘이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할 건데 데이콘이 어떤 사이트냐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AI 경진 대회를 이제 열어주는 사이트고 뭐 상금도 주고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지금도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순위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연습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여기서 하나를 골라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타이타닉 생존자를 구하라 라는 이제 타이타닉 생존 예측 경진 대회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상금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 교육용 데이터셋으로 해갖고 이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 써 있는데 이 타이타닉 예측 대회는 이게 한 달마다 계속 열리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위한 데이터셋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데이터셋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트레인 셋하고 테스트 셋이 들어있어요. 저희 2주차 마지막쯤에 했던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이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콤마로 구분된 값들로 구성된 파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엑셀로 응용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열었을 때 가장 편리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패신저 아이디, 서바이벌, 피클래스, 네임, 섹스, 에이지, 10, SP, 팔치, 티켓, 페어, 케빈, 임바크드 이런 컬럼들이 있는데 저희가 맞춰야 하는 거는 서바이벌이에요. 그래서 다른 피처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서바이벌을 예측해내는 이제 우리의 모델을 만들어낸 뒤에 이제 테스트 셋 보면은 서바이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바이벌을 이거를 통해서 맞춰주는 그런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일반적인 파이썬 코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막 비주얼 스튜디오나 엑스코드 이런 아이디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 이번 시간에는 주피터 노트북 같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의 웹 버전인 구글 콜앱에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잘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 몇 개 돌려본 모습이 있죠. 그래서 저희 일단은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이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저의 디렉토리를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드라이브에 콜앱 노트북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타이타닉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안에 저의 이제 여기서 제공되는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거 폴더 모양 누르셔서 이 버튼을 눌러야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이 불러와집니다. 이 버튼 눌러야 되는 거, 드라이브 마운트 해제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디렉토리를 설정해주고 잘 설정이 된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 이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파이썬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기 쉽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인데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거기 안에 있는 리드 CSV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성별 같은 경우에는 성별 컬럼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치들이 아니라 문자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replace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남자는 0, 여자는 1로 바꿔주고요. 저희 이제 drop 나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제 not available의 줄임말로 이제 결측치가 NA로 보통 표현이 되는데 이제 결측치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인바크드의 결측치가 이제 여러 개 있거든요. 결측치는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밑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측치를 다 드롭을 해준 다음에 이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인바크드는 C, Q, S라는 이제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컬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C는 0, Q는 1, S는 2로 바꿔주는 작업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인마크드의 타입을 저희가 정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인셋에 이제 이게 트레인 2에서 진행된 작업을 제가 미리 보여준 거고요. 이제 트레인셋에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갔다 생각해 보면은 트레인셋에 인바크드라는 컬럼에 결측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측치를 S로 저희가 먼저 채워줄게요. 자, 이게 두 가지 방법인 거예요. 결측치를 결측치를 다 드롭하거나 아니면은 결측치를 특정한 걸로 채워주거나 해서 is null .sum으로 이제 결측치 확인을 해보면은 인파크드의 결측치가 다 없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해준 다음에 이것도 정수형으로 타입을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결측치를 다 드롭한 트레인 2와 결측치를 S로 대체한 트레인 1을 가지고 있고요. 트레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저희 상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상관계수 행렬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관계수 행렬은 그냥 .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걸 보니까 상관계수 행렬이 잘 그려진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상관계수는 선형적인 관계를 표시하고 선형적인 관계 그러니까 증가하면 증가하냐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냐 아니면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냐 이 정도에 대해서만 나타내주고 상관계수는 그리고 말 그대로 상관관계만 설명하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트레인셋의 결측치도 봤으니까 테스트셋의 결측치도 이렇게 봐주면은 이제 에이지하고 케빈만 있었어요. 트레인셋에는. 그런데 이제 테스트셋에는 페어도 결측치로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페어의 결측치를 채워줄 건데 어떻게 채워줄 거냐면은 이제 테스트셋에 P클래스가 3인 것 중에서 페어의 밸류를 세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12개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12개를 저희가 출력을 해줘서 그냥 12개는 여기 보기 좋게 12개를 출력을 한 거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7.75로 이제 저희가 결측치를 채워준 다음에 결측치가 잘 채워졌나 확인을 해주면은 이제 페어가 0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이킬런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볼게요. 사이킬러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머신러닝에서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것들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분류, 회귀, 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클러스터링 이런 것들 다 여기 이 라이브러리가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일단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스케일 해주는 것
것들이나 스케일 외에도 이제 전처리 해주는 것들 등등 이제 머신러닝에 필요한 것들이 여기 대부분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런에서 프리프로세싱, 그러니까 사이클런 라이브러리에서 전처리를 해주는 것들 중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불러와 줄게요. 그래서 저희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항상 입력하기에는 이제 저희 손이 아프니까 SS로 줄여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저희가 트레인 셋이 있고 테스트 셋이 있을 때 저희가 fit을 해준다고 해요. 이제 fit을 해준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한번 맞춰본다, 실험해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fit을 해주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러에 fit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트레인 셋하고 테스트 셋 둘 다 이제 트랜스폼을 해주고요. 우리가 그 콜럼을 페어2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저희가 트레인셋에서 어떤 컬럼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건지 골라봐야 될 텐데요. 어떤 걸 골라볼 거냐면은 이제 피클레스, 섹스, 10SP, 팔치, 임바크드, 페어2, 서바이브드. 뭐 서바이브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거를 가지고 할 건데 이거를 고르는 기준이 저희가 한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 상관계수 행렬을 그려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서바이브드와 서바이브드와 어떤 컬럼에 대해서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을 저희가 가져와 본 겁니다. 꼭 높은 게 아니어도, 그러니까 절대값이 높은 것을 가져올 거고요. 근데 꼭 절대값이 높은 게 아니어도 뭔가 유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가져와 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다가 넣고요. 이제 age의 범위도 한번 확인해주고 age의 결측치가 몇 개인지 또 확인해주고 그래서 우리 age의 결측치를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age가 널인 것 중에서 클래스가 1인 것을 first에 넣고 클래스가 2인 것을 second에 넣고 클래스가 3인 거를 third에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은 저희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age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컬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age를 채우는 과정을 저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저희가 평균을 구하면은 평균은 저희가 여기 점 민으로 구할 수 있는데 퍼스트는 38, 세컨드는 30, 서드는 25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채워줄 거고 추가로 이제 채워주지 않고 그냥 결측치를 지워버리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저희가 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결측치를 없앤 것하고 결측치를 채워준 것들을 저희가 연결을 해줘서 그러니까 컨케이트네이트를 해줘서 이거를 트레인셋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드롭 나가 결특치를 아예 없애면 어떨까? 이 역할보다는 이제
결측치를 다 없앤 것과 결측치에 채워준 것들을 연결을 해서 완전한 트레인셋을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이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그냥 오브젝트가 아니라 정수형 오브젝트인 게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보통.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수형으로 타입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바뀌었고요. 테스트 셋에도 똑같은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잘 바뀌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이제 캐빈, 티켓, 패신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그렇게 쓸모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일단 드롭을 해줍니다. 드롭을 해주고요. 이제 엑시스라는 파라미터는 뭐 열을 기준으로 할 건지 열을 기준으로 할 건지 행을 기준으로 할 건지 이것들을 설정해 주는 거고요. 뭐 이름도 필요 없겠죠? 타이타닉에서 생존해 나가는데 이름 물어보고 구할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름도 드롭해주고 저희 이제 트레인셋을 X하고 Y로 나눌 거예요. 저희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X를 넣으면 Y가 나온다. 라는 X가 넣으면 Y가 나오는 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 라고 제가 1주차 때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저희가 트레인셋을 X하고 Y로 나눌 거예요. X하고 Y로 나눠서 이제 저희가 맞춰야 하는 게 서바이브드이기 때문에 서바이브드를 드롭을 해서 그거를 여기에 넣어주고 테스트셋의 패신저 아이디 제가 코드를 이때 작성을 하면서 제가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면서 여기서 패신저 아이디를 실수로 드롭을 안 해갖고 여기서 드롭을 해준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위에 몇 개만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헤드라는 거는 상위 몇 개만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설정한 대로 잘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했던 거 해주고 출력해 보면은 네, 드롭된 건 드롭되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잘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페어도 드롭을 해줄게요. 페어는 어떤 피처냐면은 이제 티켓의 요금인데 뭐 티켓을 할인받아서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물론 자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희 자리는 P클래스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페어랑은 중복되는 피처라고 생각을 해서 페어를 드롭을 해주고 뭐 일단 했던 거 계속 해주고 이런 전처리 과정들을 거치면은 일단은 저희 이제 데이터 분석에는 전처리가 거의 전부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이제 스크롤바 보면은 전처리를 이만큼이나 했고 저희 실제로 머신러닝 돌려보는 거는 밑에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처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해주고요. 넌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행렬 연산을 이제 빠르게 파이썬에서의 행렬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 라이브러리고요. 이제 랜덤은 말 그대로 랜덤이고 저희 사이킬런의 SVM이라는 친구에서 SVC를 임포트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VC는 뭐냐면은 소프트 벡터 클래시파이어인데요. 설명은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저희 아직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고 뭐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정도만 알았지 실제로 어떤 모델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지까지는 저희 로지스틱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선형 회귀하고 로지스틱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은 저희 4주차 때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사이킬런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라고 하고 일단은 이렇게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부트 해줘서 저희 감마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감마라는 파라미터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저희 사이킬런 홈페이지에 다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다 외워서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각각의 클래시파이어나 각각의 리그레서들에 대해서 파라미터들이 외워지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이클론 안에 있는 모든 이제 클래시파이어나 리그레서들에 대해서 다 외우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다 코딩 하실 때 구글링을 필수 불가결적으로 거칠 것, 거치실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서 먼저 보고 감마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서 이거를 자동으로 설정해 준다고 하고 저희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 가지고 피팅을 해준 다음에 이제 저희의 예상값을 한번 봐줍니다. 저희의 예상값을 한번 봐주고 이제 데이콘에는 서브미션 파일이 있는데 데이콘에서 이제 저희가 서브미션 파일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이렇게 해주고 제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저희 진짜 실제 정확도는 점 스코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면은 정확도가 0.85 정도 나오네요. 그냥 이렇게 돌려보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각각의 클래시파이어나 리그레서들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냥 써준, 남들이 올려준 코드를 보고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게 머신러닝이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가시는 거를 목표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시전 트리라는 것도 있는데 설명은 여기다 돼 있고 이제 트리를 나누는 기준하고 트리를 어디까지 확장할 건지 설정해 준 다음에 이것도 돌려보면은 정확도가 98%나 나오네요. 이런 게 있고 이제 저희가 배운 것 중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한번 돌려보면은 정확도가 80%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나이브 베이시스의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시스 클래시파이어 이것도 한번 돌려보면은 정확도가 79% 정도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XG 부스트라는 게 있어요. XG 부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이게 이 친구는 생각보다 강력해요. 그래서 돌려보면은 이것도 정확도가 98%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코드를 다 실행해 본 거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저희 XGB 안에 여기 위에서 볼 수 있다시피 N estimates와 러닝 레이트와 맥스 뎁스라는 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어떤 값이 우리의 데이터셋에 적절할지 알 수 없잖아요. 아무거나 넣어보고 물론 여러 번 다 넣어본다면은 좋은 결과가 언젠가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이라는 거에서 그리드 서치 CV를 불러와 줍니다. 그래서 그리드 서치 오타가 났네요. 네, 그리드 서치를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냐면은 이제 그리드 격자라는 뜻이죠. 그리드 안에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파라미터들의 정확한 값들을 다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그리드 서치 모델을 해주고 그리드 서치 모델을 이제 넣어준 다음에 이거를 나머지 과정은 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해주시면 돼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제 100, 0.14, 100, 0.16, 100, 0.18 뭐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리드 서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돌아가게 냅두고 저희 다시 데이콘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코드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보고 이 코드를 쓴 근거들, 이 근거들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데이콘이라는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둬서 저희 여기 코드들 그냥 제가 여기서 몇 개 따온 거거든요. 여기 몇 개 다 본 다음에 이것저것 제가 이런 거 설명하면 좋겠다 싶은 거 다 가져와서 한 거라서 여러분들도 일단 처음에는 자신만의 모델을 처음부터 자신만의 모델을 만드는 거는 뭐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기보다는 남들이 모델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어떻게 테스트하고,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그리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전처리 과정을 거쳤고, 전처리가 되게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 남들의 코드를 보면서 여기에 적으면서 이해를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 여기에 설명이 되게 자세히 잘 돼 있어요. 설명이 잘 돼 있고 제가 현실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봤자 여기 글로 이제 고수분들이 글로 정리해 주신 거를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거기 때문에 간결하게 설명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 탑다운 세션 수료 조건으로는 저희 와인 품질 분류 경진 대회에 그냥 결과가 어떻든 제출만 해보는 것으로 제출만 해보는 것으로 수료 조건을 제가 결정을 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뭐 트레인 셋, 테스트 셋이 있고 똑같이 뭐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고수분들이나 아니면은 운영진 측에서 게시를 해준 코드들과 설명들이 있어요. 이제 교육용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되게 친절한 설명들과 함께 친절한 설명들과 함께 잘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텐데 로딩이 좀 느리네요. 네, 보면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코드들을 뭐 그대로 따라 치셔도 상관없어요. 따라 치셔도 상관없고 자기가 좀 더 정확도를 높여보고 싶다 하면은 정확도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모델을 좀 더 깎거나 데이터 전처리를 좀 더 공들여서 해서 정확도를 높여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따라 치더라도 이해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무지성으로 여기 코드가 있고 뭐 옆에 띄워놓고 막 그냥 따라 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인지 이해하면서 쳐보고 지출만 하시면은 제가 일단 출석은 일단 별개로 하고 탑다운 세션을 수료하신 것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이제 제출처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톡방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3주차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 4주차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을 해주신 것들을 보고 내용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2주차에 그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제가 투표를 한번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